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어떤 시대일까요? 근대 이후에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마음도 존재합니다.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관지어 평가하지만 우리가 일기예보의 정확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비를 맞을 수도 있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나 하루의 일기 자체에는 근심, 걱정, 불안과 같은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겔의 철학, 특히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으며 그의 철학 정신이 집약되어 있는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신이라고 주장한 철학자였습니다. 해겔은 세계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주 또는 자연 그리고 그들의 역사마저 포함하는 이 세계를 정신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민족 정신이며 역사의 종국에서는 절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정신은 마치 씨앗에서 묘목으로 마침내 거목으로 자라나듯이 역사적 행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혹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세계 정신인 것입니다. 이 정신은 실체이면서 주체입니다. 세계와 역사의 시원과 운동과 진행 자체가 정신 자신으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또한 해겔은 세계사를 정신 자신의 역사로 그리고 정신이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는 필연적 도정으로 파악합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힘이 존재하며 그 힘에 의해서 정신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모든 시대에는 지배적인 힘과 경쟁하는 힘들이 존재하며 또 그 힘과 경쟁하는 새로운 힘들이 출현하면서 또 다른 힘의 지배가 시작되는 일을 되풀이합니다. 철학자 해겔은 이것을 정신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실체이자 주체로서 파악되는 정신이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는 역사적 행정의 일부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계사는 정신의 자기운동, 정신의 자기실현의 과정이며 해겔은 그러한 필연적 과정을 인식하는 정신을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각 단계를 자신의 삶의 필연적 계기로 파악하는 이성의 근저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즉, 정신은 이성의 진리태입니다. 이성은 필연적으로 정신애로 고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정신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파악한 이성, 역사 속에서 실현된 이성입니다. 세계는 역사적 진행과 함께 현상하는 정신 자신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신의 자기의식이 이성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닮은 것이 또한 특정한 시대의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입니다. 해겔은 정신현상학계에서 정신의 역사적 행정 그리고 세계의 역사로서 정신의 삶을 원대한 역사적 통찰과 특유의 치밀한 논리 및 웅장한 개념 구조에 기반해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현상하는 정신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 자신임을 자각하는 의식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정신현상학의 부제가 의식의 경험의 학인 이유입니다. 정신현상학의 내용은 의식으로 현상하는 정신이 자신의 세계와 삶을 스스로 인식하는 역사적 발전과 전개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속의 개인의 정신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과 등근원적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현상학의 목차 구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주제의 순서는 의식, 자기의식, 이성, 정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각각의 대주제 아래서 의식의 장에서는 감각적 확신, 지각, 오성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대주제 자기의식 아래서는 지배와 예속, 주인과 노예, 자기의식의 자유로 발전하는 의식을 고찰합니다. 또 다음의 대주제 이성 아래서는 이성의 확신과 진리로서 관찰하는 이성적인 자기의식의 자기실현, 절대적 실제성을 획득한 개인으로 발전하는 이성이 조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주제인 정신 아래서는 정신이 자기를 확신하는 정신으로서 예술의 정신, 종교의 정신, 절대지 즉 철학의 정신으로 완성되는 발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정신의 삶은 한마디로 발전하며 완성되어 가는 정신의 역사이며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헤겔이 묘사하는 정신의 삶의 본질은 선행하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운동은 앞선 자신의 삶에서 더 큰 발전으로 추동하는 긍정적인 힘과 계기는 보존하고 자신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힘과 계기는 제거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헤겔은 이것을 변증법적 발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지향으로 그리고 정신의 역사적 실현으로서 자유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식물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한 나무의 꽃대에 돋아난 꽃망울은 꽃봉오리로 성장하고 꽃이 피면 사라집니다. 이 꽃망울은 피는 꽃에 의해서 부정된 것입니다. 또 핀 꽃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꽃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꽃 없이 또 꽃은 꽃망울과 꽃대 없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며 자신이 맺은 결실 속에 이전의 성장 과정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정신이 자신을 실현하는 세계의 역사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의식, 자기의식, 오성과 이성, 정신, 종교, 절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현상학의 목차 순서에 따라서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과 발전이 전 과정을 일별하면 의식의 최초의 단계는 감각적인 물질적 존재에 대한 감각적 확신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 있는 책을 그저 감각적으로 이것은 책이달라고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점차로 이 책을 저 책과 구별합니다. 특정한 책의 감각적 확신을 넘어서 개념으로서의 책 일반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제 의식으로서의 정신은 이것은 책이면서 동시에 저 책과 구별된다는 것, 또 그것이 다른 대상들과도 다른 것임을 인지합니다. 그것이 지각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감각적 확신으로부터 지각으로까지 정신의 인식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그 책이 단순히 다른 책들, 그리고 다른 대상들과 구별되며 또 그에 대한 제작의 원리, 자연운동의 원리,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발전한 정신의 의식은 이제 인과 법칙이나 중력 법칙과 같은 원리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오성의 단계입니다. 헤겔은 과학적 오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것이 진리 인식에 있어서 오성 단계의 정신의 인식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성의 인식은 이러한 오성이 인식한 법칙의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법칙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이 법칙으로 파악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제 자신이 파악한 진리가 이 세계의 본질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은 이 모든 의식의 발전 단계들이 자신을 실현하는 필연적 계기들임을 파악하는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정신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자신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이성임을 자각한 것입니다. 정신은 이렇게 이성 혹은 이성의 능력으로까지 발전, 고양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성인 것을 자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에 대한 최고의 절대적 지식 즉 절대지에 이르게 된 정신이 곧 정신의 자기 실현, 자기 완성으로서 절대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의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 도달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신의 자기 실현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 어떤 배역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출연하고 있는 무대는 어떤 세계일까요? 주어진 배역을 잘 해내는 게 최선일까요? 내가 원하는 배역을 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어진 역할일 뿐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무대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헤겔이 말하는 절대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절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호 연관된 두 가지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으로 발전한 종교를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서 해겔은 절대 정신을 신으로 파악하는 종교를 자신을 정신으로 아는 정신이라 하여 절대지의 단계에 도달한 정신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해겔이 말하는 종교는 계시 종교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가 종교적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무대에서의 삶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절대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에서 정신과 종교의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정신의 완성으로서 절대지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절대지가 바로 철학의 절대지입니다. 여기서 종교적 정신으로서의 절대자는 자기의식을 결여한 절대자, 단순히 직관된 혹은 직관적으로 표상된 절대자로 묘사됩니다. 즉 정신을 신으로 파악한 종교는 아직은 자기의식, 즉 자신이 절대 정신임을 스스로 의식한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이를 해겔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체가 동시에 주체라고 하는 정신의 궁극의 형태는 완전하고도 진실한 내용의 자기라는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개념을 실현하는 동시에 바로 이 실현된 상태 속의 개념을 견지하는 정신으로서 이것이 바로 절대진이다. 이것은 정신의 형태 속에서 자기를 아는 정신 또는 개념적인 알므이다. 진리는 본원적으로 확신과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자기 확신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정신이 자기를 안다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종교 속에서는 이러한 진리가 아직 정신의 확신과 일치해 있지 않은 것이다. 해겔이 말하는 절대지는 종교적 진리인 직관적으로 표상된 절대자를 반성함으로써 개념으로 파악된 정신, 절대 정신의 현실적인 자기의식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신, 즉 자신이 절대 정신임을 자각한 절대자의 인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발전 과정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극복되어야 할 부정성의 계기나 모순 혹은 분열의 여지가 없는 세계인식이며 절대적인 자유에 도달한 것입니다. 절대지에 이른 절대 정신은 자신이 완전한 자유에 도달한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또는 자각하고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절대자로서의 정신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영원히 유한한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해겔이 말하는 정신은 개인의 정신을 넘어선 세계 정신으로서 민족 정신 또는 세계 국가로서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절대지에 이른 정신이 향유하게 될 절대적 자유는 한 개인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개별 의지와 일반 의지의 구체적 통일로서의 구체적 보편의 의지가 곧 정신의 절대적 의지가 소유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된 세계는 정신의 완성이 더 이상의 모순과 분열이 없는 상태를 이르듯이 일종의 이상사회, 이상국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인간은 그것을 척도로 삼아 끊임없이 그에 가까워지려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될 뿐입니다. 해겔이 살았던 시대의 세계정신 혹은 세상을 선도하는 지배적인 힘으로 출현한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구현하려는 계몽적 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에 머물렀으며 개인이 쟁취하고자 했던 절대적 자유는 개인 간의 대결과 증오를 일으킨 계몽과 반계몽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아니 극복할 수 없었던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개인의 절대적 자유란 절대지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이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혁명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정치적 혁명의 도래를 꿈꾸기도 전에 우리의 시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시대 정신이 출현하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우리 시대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지 230여 년이 지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과학기술과 자본이라는 두 힘을 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두 힘이 최적으로 결탁해서 새로운 힘으로 탄생한 것이 인공지능 즉 AI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떤 이성이며 또 정신일까요?
그것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순수한 정신일까요? 헤겔은 정신 혹은 정신의 타자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의 힘, 그건 역시 정신입니다. 헤겔에게 세계는 곧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정신의 힘이 맹목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자본의 힘은 세계를 또 다른 힘이 지배하게 만드는 계기, 즉 부정성의 계기입니다. 헤겔은 그것을 부정변증법의 논리로 규명합니다. 자본은 그 자본을 생산하는 힘에 의해서 부정되면서 또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긍정의 힘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자본에서 인공지능으로 또 다른 자본의 모습으로 둔갑한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 정신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힘에 대항하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힘 그리고 정신은 무엇일까요? 헤겔은 정신은 스스로 세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오직 정신의 자유가 세계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입장을 역전시킨 청년 헤겔학파는 세계가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이 오히려 세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뒤이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이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 방향에서 역시 헤겔 좌파에 속하는 슈티르너나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적 내면화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현대 실존주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헤겔 철학은 다시금 주목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거대한 힘에 그저 예속되어 있기만 한 존재는 아니며 오히려 절대 정신의 일부로서 정신의 자기 실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적 삶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역사적 정신의 삶과 정신의 역사적 행정에 대한 필연적 인식을 통해 정신 자신의 역사적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역사와 문화의 창조는 정신의 자기 실현의 역사적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온 인간의 정신이 이루어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헤겔은 그것을 절대자로서의 정신의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려는 운동 즉 힘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정신이 자신을 실현해가는 지능, 즉 이성으로 현상하는 시대의 정신일까요? 인공지능에게 자기의식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때가 되면 생기는 것일까요?